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제인데 이 지역지구제는요 요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 공법상의 용어들이 우리 개론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법 공부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 지역지구제의 개념을 보시면은 198페이지죠. 자, 하나하나 이 개개의 토지에 있어서의 사적인 이용을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수요에 따라 이 토지별 용도를 법적으로 우리가 정해줌으로써 어떤 특정 용도, 예를 들면 뭐 상업용, 주거용, 특정 용도에 대한 이 평준된 토지 이용, 편중되어 있는 토지 이용을 방지하고 또 개개의 토지에 있어서의 이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우리가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데, 자, 이 지역지구제와 관련해서 이 토지 이용 계획, 자, 여러분 뭐 장래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예측을 해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자, 이 토지 이용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예? 공적인 측면에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한다.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해주는 수단으로서 이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는데, 이 토지 이용 규제는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다. 지역지구제.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나오는데,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 관련해서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이용 규제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우선 여러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맨 밑에 198페이지에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은 용도 지역지구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의, 즉 지역지구제의 설정 기준은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 이 부조, 또 시험 문제는 이 정으로 또 출제를 또 합니다. 정이 아니라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지구제를 또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거용, 공업용으로 있다. 여러분 주거용, 공업용으로 우리가 혼재,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면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주거용, 공업용 용도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 지역을 뭘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공업용이 필요 없죠.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또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을 할 거냐, 토지를 우리가 보전할 거냐, 이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의 조화, 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간에 있어서 토지 활용 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죠. 자, 여러분이 이 현재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세대는 이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보존해서 후세에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활용 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시장에서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 방법이 바로 지역지구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누는데, 용도지역은 4가지가 있죠. 용도지역은, 자, 뭐가 있어요? 우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또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는 거. 이 지문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진진시키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여러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지역 내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하면 안 돼요. 왜? 중복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내겠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이렇게 출제를 해야죠.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겠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고, 그런데 용도 지구,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되죠. 자, 여러분 경관지구, 보호지구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이 가능하죠.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자, 이것은 우리 공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99페이지에 이 경제적 단기, 장기적 효과 이런 건 출제하지 않고, 또 독점의 문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지역지구제를 엄격하게 우리 경직되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도시 토지의 공급을 어떻게 해요? 억제를 합니다. 도시 토지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 조장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 지역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우리가 용도를 지정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전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 우리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 용도 지역지구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적으로 지역지구제가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토지용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자, 여러분 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지정을 하면은 지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지가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제한 구역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대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우리가 직주 분리, 도심의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외곽에 두려는 이 직주 분리 이 형상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증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0 관련해서 우리가 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법적 행정적인 우리가 행위를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인데,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도 있지만은 이 개발권 양도 제도로 있죠. 자, 개발권 양도 제도를 TDR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 토지 구획 규제, 건축 규제 등이 있는데,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요, 시험에 벌써 3번 출제했죠. 19회 시험, 20회 시험, 22회 시험. 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벌써 3번 출제를 한 내용이고, 또 개념. 개발권 양도제도의 개념은 또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어떻게 출제한다? 우리 정책의 수단으로서 개념으로 또 자주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에 관련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개발에서 배울 텐데, 여러분 201페이지에 개념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개발권 양도제도의 개념 나오고요. 또 개발에서 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우리가 보전, 이 규제 지역으로 보면은, 자, 이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우리나라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이 보전 지역은 개발을 못 하죠. 토지 자원을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에 제한을 합니다.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겠죠.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에 따르는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한다. 예, 그래서 이 개발권을 분리한다. 이 개발권은 어떻게 돼요? 이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는 관련 없죠. 왜? 여기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이죠. 자,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매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를 TDR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계속 28구의 시험 우리가 출제를 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 정책 수단 5개 우리가 주어지고 틀린 지문 찾아내라, 옳은 지문 찾아내라 할 때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라는 걸 하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20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의 방법이 나오죠. 자,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를 하는데, 시험 문제에 요즘 우리가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여러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죠. 자,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 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계속 출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바로 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왜냐? 시장의 불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시장 기능을 보조해 주는 것이 간접 개입입니다. 이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직접 간접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작년에 직접 개입의 수단 찾는 걸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에 걸쳐서 우선 시험 문제 냈고, 또 간접 개입의 대출 규제까지 하면 세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여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207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밑에 박스 위에 보시면 직접 개입에 있어서의 수단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공영개발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온 건데, 이 수용 방식이죠. 이 수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공영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밑에 보시면은 207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영개발의 장점이 있죠. 우선은 이 공영개발은 강제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획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 개발 대상 지역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공공용지를 우리는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 단점의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를 하죠. 우선 토지 소유자는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불만을 표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 이 수용자 간에 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죠. 즉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꺼번에 보상비가 지출되면은 이 통화량이 팽창되면서 물가를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대토,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지역에 가서 토지를 사죠. 이 대토를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단점이 있고,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발 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단점에서 시험 문제 출제 자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게 있죠. 토지 비축제도. 자, 토지 비축제도를 토지 은행제도라고 하죠. 자, 토지 은행제도라든지. 자, 우리는 토지를 수용한다. 자, 토지를 수용한다. 토지를 미리 미리 매입을 한다. 미리 매입을 한다.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공공임대보유제. 자, 그리고 우리는 공공투자사업이라든지, 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임대료 규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임대료를 규제할 수도 있고, 이 분양가를 또 규제할 수 있는, 이것은 전부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 보시면은 환지 방식에 따르는 도시 개발 사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택지로 개발한 후에 환지 평가를 통해서 원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는 재분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의에 1번 기역의 끝에 재분배의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죠. 재분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개발업자는 택지를 개발하고 환지하면서 감보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또 채비지를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을 그래서 충당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자, 우선 장점으로서는 토지 매입 비용 부담이 없다는 거.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서 우리는 개발 사업 시행자의 개발 비용 부담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점으로서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영 개발,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리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에 간접 개입이 나오죠. 이 간접 개입에 보시면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자,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한다든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겠죠.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러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닙니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이다. 그래서 하여튼 부담금이 나오면은 간접 개입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주의해 두시고. 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해주는 행정상 지원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금융상 우리가 규제죠. 여러분이 금융상 대출 규제를 또 할 수 있죠. 바로 뭐가 있죠? LTV, 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 정책 중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출 규제에 해당하는 것, LTV를 강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하죠. 금융상의 규제 지원, 금융상의 규제나 지원을 하는 것은 간접 개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00에 우리가 관련해서 10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공개념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을 보시면은 자, 토지에 있어서의 뭐죠?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부증성에서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양적인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는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토지 공개념인데, 자, 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권리가 아니다.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다. 법률로서 토지 소유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상대적 권리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됐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란 걸 보시고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 시험 문제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을 많이 내죠. 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라든지, 자, 그리고 이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투기 과열지구 이 지정하는 것은 30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지역을 지정한다.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를 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됐죠. 작년에 또 출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됐고, 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 허가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11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용에 관한, 이용이죠. 이번 이용에 관한 정책 수단, 이용이 들어가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에 개발이익, 우리가 환수제도와 관련해서 개발이익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오죠. 자, 이 개발이익은 이게 개념을 보면은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거기 보시면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자,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인데, 자, 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30회 시험, 30회 시험에는 물가 상승분으로 출제를 했어요.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 2년 전에 또 출제한 우리가 용어가 되겠습니다. 30회 또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선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개발이익인데, 개발이익 환수 방법과 관련해서 우선 출제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자, 개발이익은 우리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의 일정액을 우리는 환수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환수를 하는데, 환수하는 이 방법, 수단과 관련해서 과세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고, 또 비과세적 방법,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또 환수하고 있는데, 자, 이때 과세적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뭐죠?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지목을 변경하는 거죠.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면은 이때 간주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또 우리 도시 계획세를 또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를 할 수 있어요. 비과세적 방법으로서 우리는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해서 비싼 가격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우리 공영 개발이 있겠죠. 공영 개발. 그리고 또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제도라는 게 있죠. 환지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감보율 제도. 또 수익자 부담금 제도, 토지 수용 보상 제도인데,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30회 시험에도 나오고 28회, 28회, 9회, 30회 3번 출제를 했었죠. 개발 우리가 부담금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가 28회, 29회, 30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나오죠. 18회 시험, 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 이 개발 부담금 제도,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을 우리는 또 시험 문제 개발 사업의 진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죠. 자, 28회, 29회, 30회 시험에 출제를 한 거죠. 개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또 우선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또 환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토지 정책 수단이 또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수단이 상당히 많죠. 자, 이 수단에서 시험 문제가 또 우리가 매년
우선 출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 정책 수단을 우리가 의미한다. 토지 정책 수단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지구제라든지,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시면요, 지역 지구제가 또 출제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발이익 환수 내용이라든지, 자, 이런 공영 개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에 토지 비축 제도도 또 출제를 많이 하죠. 토지 정책 수단에서 또 토지 비축 제도, 은행 제도죠. 자, 비축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하는 겁니다. 자, 비축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미래의 토지 이용, 미래의 이용을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하여 비축하였다가 미래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임대, 대여해주는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시험 문제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 개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다. 자, 장단점은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자, 여러분이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비축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용지를 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요. 단점은 토지를 매입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가 있고, 또 미래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매입 시와 매각 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국공유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죠. 자, 장단점은 한번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이 계속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수요 공급 조절령, 자, 수요 공급 조절령이 있고, 또 공공 개발령, 두 가지 우리 목적하에 비축을 하고 있다. 이 목적하에 우리는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이죠. 자,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됩니다. 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공공토지 비축을 한 심의위원회가 LH 내에 설치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죠. 그래서 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야 LH에서 우린 토지의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이러면 LH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LH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죠. 자, 토지 비축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또 우선 개발 제한 구역이 또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인데 이 지정의 목적이죠. 개발 우리는 제한 구역에 있어서의 지정의 목적이 또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가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그 두 지문을 우리는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긍정적 효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긍정적 효과. 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도시민, 우리 도시 주변에 우리가 도시 주변에 있어서의 자연 환경을 보존을 하죠. 그래서 대도시 주변의 경작지나 녹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 연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개발 가능 토지가 감소함으로써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고밀도, 높은 밀도, 고밀도로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부정적 효과는 개발 가능 토지 감소로 인해서 지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단점, 부정적 효과도 있죠. 자, 부정적 효과는 21회 시험에 출제했고, 긍정적 효과는 또 26회 시험에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내용도 있지만 또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자,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어요. 토지를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거냐, 이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을 얘기하죠. 또 시험 문제 또 3번 출제했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수단이 바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인데, 그래서 토지에 우리가 관련해서 활용 가능성, 토양, 입지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요거 외에도 많죠.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리는 토지 선매 제도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투기 지역 지정한다든지, 상당히 토지 정책 수단은 많은데 그 내용들을 우리는 또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하고 있다.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